이름이 공개됐으니까요.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주빈, 섬뜩한 두 얼굴. 야, 이게 참 25살 조주빈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이게 뭐 정치권에서도 지금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 조주빈 사건이. 성착취 영상을 막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에 남성들한테 돈 받고 쭉 유포시킨 거예요. 피해자가 70명이 넘는답니다. 미성년자도 한 10대 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화가 많이 나 계시죠. 자, 김 기자, 먼저 이 조주빈 신상이 공개가 됐죠, 조금 전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박사라고 불리면서 해당 영상들을 유포한 혐의로 지금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요, 신상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25살 청년 조주빈인데요.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며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언제 공개가 되느냐? 내일 오전 8시에 검찰 송치할 때 모습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주빈이요, 지난 1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 필사적으로 본인의 얼굴을 가리려고 했던 그 모습도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영상 보고 오시죠. 회장님 매장 협박한가요?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 박사라고 불리우는 신상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내일 오전 8시에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조주빈이. 그때 아마 이제 모습이 공개될 것 같고, 저 좌측에 있는 사진은요, 오늘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면서 언론에 뿌린 조주빈의 사진입니다. 고등학교 때 사진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25살이에요. 자, 그런데, 제 말씀 중에 지금 오수진 변호사가 나오셨어요. 근데 오 변호사, 이게요, 이 조주빈이 정말 뭐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조주빈이? 네, 이 범죄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불법 영상물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요. 일단은 그 피해자들의 정보들을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피해자가 개인 정보들을 이제 탈취당한 상황에서 본인의 그런 나체라든지 이런 영상물을 직접 찍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네. 그런 영상물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굉장히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그 중에 공익근무 요원까지 있었어서 예. 개인 정보들을 전부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어허. 피해자들은 시키는 대로 정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키는 행위를 하고 그것들이 또 영상으로 공개가 되고 예. 또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예라고 자기 몸에 스스로를 새기기까지 하는 아주 어허. 극심한 성착취에 대한 범죄입니다. 보세요. 지금 조주빈한테 당한 여성이 74명입니다. 그중에 16명이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주빈은 저 악랄한 범행을 어떻게 저지른 거냐면 주문형 영상을 어떻게 보면 유포시킨 거예요. 여성들한테 너 나한테 약점 잡혔잖아. 어떻게 하는 영상 찍어갖고 나한테 보내. 그럼 여성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텔레그램에 올려가지고 그 회원제 해갖고 이제 남자들한테 돈 받고 그 영상 쭉 유포시킨 겁니다. 조주빈이. 그 주문형 영상을 어떻게 보면 유포시킨 거예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지금 미성년자 16명이나 있고요. 자, 김 기자, 피해자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뭔가 울분을 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감이 심했을 텐데요. 중학생 때 피해를 입은 여성, 현재는 고등학생, 이제 여학생인데 직접 용기 내서 인터뷰를 한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미 제 얼굴이랑 목소리, 제 개인정보가 이미 그 사람한테 이미 가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그만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정보 가지고 삭박을 할까봐. 영상을 제가 봤을 때는 40개 넘게 나온 것 같아요. 심신상처라는 것보다 마음 상처라는 게 그리 커서 잠을 아예 못 잤어요. 그때부터. 조울증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한동안 집 밖에도 못 나가고 툭 나가는 기분이 들었었어요. 꿈에서 아니면 자기 전에 문득 생각나는 만약에 내가 내 영상이 공개돼갖고 바로 내일 아침에 카톡에 수만 개가 오고 SNS에 퍼져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야, 참 이 여성들 정말 뭐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조울증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당연하죠.
근데 저 영상이요, 시청자 여러분, 저 문제가 뭐냐면, 저 조주빈이 이제 영상을 남자들한테 돈 받고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이제 남자들한테 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유포를 시킨 건데, 그 영상이 지금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왜냐면,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 영상을 회원인 사람이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사람들하고 또 공유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영상이 지금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 의원 보시기에는 아까 화를 많이 나셨더라고요. 우리 정 의원께서도. 예.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이거 그러니까 대충 무슨 짓을 했다는 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행동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조주빈이라는 사람은 박사방을 운영했고 그 전에 N번방을 운영한 가해자는 또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중요한 가해자들뿐만이 아니라 이걸 또 이제 그 소위 이용했던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용했던 사람들 중에 뭐 대통령이 뭐 공직자가 있는지 파악을 하라 그랬다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가 이 정도로 이건 정말 악질 중에 아주 극악한 악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회원제로 돼 있었고 이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그 착취 영상을 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봤는데 이것도 예. 단계로 나눠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올라가면 150만 원.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라는 것인데 예. 우리나라 사회에 소위 이제 우리가 그 뭐 IT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발달했다. 그래서 요번에 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IT가 참 활용이 됐는데 이 젊은 청년에 의해서, 그리고 이 젊은 청년의 이 인생을 보면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낮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밤에는 이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그 사회 병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단순히 범죄가 아니라 사회 병리적인 현상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그 예방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 변호사, 아까 우리 정 의원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남자들한테 돈 받았는데, 아까 보니까 진짜 뭐요? 제일 많이 내는 거는 3단계인데, 뭐 150만 원씩 낸다는데, 이게 뭐 단계별로 뭐가 좀 다른가 보죠? 예, 이렇게 단계적으로 예. 단계의 방을 개설해서 그 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는데 그 금액이 일단 1단계의 경우에는 20에서 30만 원이고요. 그리고 2단계의 경우에는 70만 원, 3단계의 경우에는 150만 원인데요. 예. 심지어는 이렇게 단계를 올라갈 때 그 방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예. 이제 다른 곳에도 영상을 유포를 해라. 그래야 이 방에 올려주겠다라는 제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경악스럽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조 씨를 검거했을 때 집에서는 범죄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1억 3천만 원을 이제 압수하게 됐습니다. 현금 1억 3천만 원이 집에 그렇습니다. 있었던 거예요? 예. 25살 조주빈 집에서. 예, 믿어지지가 않죠. 야. 근데 사실 더 많은 수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가상화폐로 돈을 받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1억 3천만 원은 굉장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아마 많이들 이 얘기 좀 할게요. 자, 김 기자. 한 범죄 심리학과 교수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뭔가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 분석을 내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잔인함의 어떤 목적은 돈에 있었다. 그리고 범죄 수익은 이만큼이나 될 것이다. 라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야말로 이중적이다. 오프라인에서의 신사회적인 그런 자신의 모습과 온라인에서의 끔찍한 포식동물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모습도 한편으로는 존재했던 거죠. 그런 잔인함이 발휘되는 근거는 사실은 돈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범죄 수익이 100억대입니다. 거의 10,000명 가까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마다 100만 원이라고 해도 100억 아닙니까? 단기간에 그 정도의 범죄 수익을 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터득했다면 애당초에 성도착증 환자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굉장히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이런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조주빈의 범죄 수익이 100억대. 이수정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5, 이게 조주빈 얼굴입니까? 예.
여성들 성착취한 영상 유포시켜서 돈 받아서 25살 조주빈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 100억대. 김상희 평론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주빈이 단순한 어떤 정신적인 어떤 부족이나 질병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돈 그게 때문에. 뭐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악마를 보았다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악마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악마가 뭘 합니까? 인간의 영혼을 사서 그 사람을 조정하고 파괴에 들어가잖아요. 인간성을. 똑같습니다. 이 약점을 잡아서 덫을 쳐놓고 그 덫 안에 놓고서 계속해서 이 사람을 학대하면서 자아와 인격을 파괴해가지고 계속 여기에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악마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살인을 능가하는 범죄다. 저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요번에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대통령 말씀대로 정말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조주빈의 두 얼굴, 시청자 여러분, 저렇게 여성들 성착취 영상 유포시켜서 저런 아주 정말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으면서 한번 주세요. 보여주세요. 봉사활동하고 하는 거. 자, 이런 겁니다. 이 조주빈이요.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하고 바둑 두는 거 좀 전에 보셨죠? 오수진 변호사, 어떻습니까? 정말 전형적인 이중성을 드러냈다면서요? 예, 이 참혹한 범행을 했던 사람의 얼굴로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예. 오히려 더 그 사실이 굉장히 경악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김 기자, 저게요. 보육원에서 바둑 두고 어디 뭐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와중에도 저런 봉사활동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텔레그램 방에서는 뭐 그런 짓을 저질렀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뭔가 봉사활동을 하는 성실한 청년으로 이미지, 착한 청년의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상담하는 활동을 했는데 10대 성상담을 해준 게 또 500여 건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보육원에서 뭐 봉사하는 것과 관련한 인터뷰 중에는 여러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나 역시 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지인들은요, 평범해 보이던, 때로는 선량해 보이기까지 했던 이 사람이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라는 것 너무나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정말 아이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 지금 조주빈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 부분이 참 궁금하잖아요. 근데 의외로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또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동 성착취 영상에 좀 관대한 우리 한국 아니냐 이런 건데 미국은 이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 10년이 선고하는 게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영국은 아동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사람들 실제로 징역 22년형을 딱 때린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아동 음란물을 소지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음란물을 제작했을 시에는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가 벌금 또는 집유, 집행유예로 끝났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수진 변호사? 예,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박사방 이전에 고단방이라고 해서 텔레그램에서 N번방과 유사한 그런 형태를 운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모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요. 그래요? 이 전모 씨 역시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그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음란물 제작, 뭐 제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유포 범죄, 그리고 성폭력 범죄 이런 범죄들이 다수의 혐의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 아하. 굉장히 큰 문제죠. 예. 사실 이론상으로는 지금 이 박사방의 주체가 되고 있는 조 씨의 경우에는 네.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강간, 강제추행, 협박, 강요 굉장히 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죄를 처벌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지금 무기징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무기징역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양형 기준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형 기준도 다시 정비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굉장히 처벌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처벌을 구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주빈. 내일 오전 김 기자 몇 시에 송치된다고요? 8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 8시. 조주빈의 얼굴이 공개가 영상을 통해서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